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원앤원 플러스 CNS입니다. 자, 며칠 전까지만 해도 상당히 이제 날씨가 추웠었는데요. 봄이 오는 것을 시샘을 부리듯이 추위가 가라앉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하루가 다르게 봄의 기운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밖에는 이제 벚꽃이 만개하고, 그리고 개나리하고 그리고 진달래가 활짝 핀 것을 보니까 이제 꽃피는 춘삼월이 지나갔고 4월을 만끽하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꽃이 활짝 피듯이 여러분들 재테크도 활짝 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또 이렇게 물건 하나를 같이 소개를 해 드릴 텐데요. 자, 오늘 물건은 새만금 국제공항과 관련된 물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최근에 새만금 국제공항 타당성 조사 이제 착수할 수 있게끔 예산이 최종적으로 기재부에 의해서 예산 배정이 되었는데요. 그전에는 수시 배정 예산으로 이제 5억 원이라고 하는 돈이 언제 예산으로 집행이 될지 아직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기재부에서 수시 배정 예산으로 최종적으로 확정함으로 해서 이제는 국토부에서 새만금 국제공항 사장 타당성 조사 용역 착수를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어떤 현상이 있느냐, 이 부분들은 이제 어디에 공항을 배치하여 가장 효율적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는 따져볼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올해 공항이 어디에 입지할 수 있는 것인가를 최종적으로 확정이 된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공항이 들어간다, 들어가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 또 정치적인 얘기, 이런 얘기들이 많이 고려가 되면서 좀 많이 어려움은 있었지만 예산은 배정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잼버리 대회를 앞두고 있는 이 새만금은 2023년도 이전에 새만금 공항을 개항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여론이 조성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런 어떤 상황을 점검을 했을 때 새만금 공항이 들어갔을 때 가장 집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지역이 어딜까 라고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바로 그 지역이 김제시 만경읍에 있는 도시지역 그 주변 인방에 있는 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 만경은 새만금에서 전주까지 연결되는 고속도로가 이제 올해 착공을 함으로 해서 가시적인 어떤 성장 가능성이 보여지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새만금 국제공항까지도 얘기가 나옴으로 해서 집가 상승을 더욱더 부추길 수 있는 그런 지역이긴 한데요. 최종적으로 결론은 나오진 않았지만 최근 들어서 화포지구라고 하는 지역에 새만금 공항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여론이 많이 조성이 되어가고 있는 분위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지역이 향후에는 새만금 공항과 함께 더불어서 팽창이 되고 개발이 확장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게 될 텐데요. 오늘 저희 물건은 이종 일반 주거지역이랑 이제 붙어 있으면서 용도적으로는 계획관리적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거의 도시지역 안건에 붙어 있는 땅이다 보니까 향후 용도지역이 확장이 됐을 때 충분하게 용도 변경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땅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계획관리지역이라 하더라도 이 계획관리지역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투자 가능성은 있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계획관리지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하자면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존을 위하여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존지역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의 대분류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관리지역은 명확한 목적을 가지는 도시지역과 농림지역, 그 다음에 자연환경보존지역 간의 완충지대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보존뿐만 아니라 개발의 목적도 가진 중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된 용도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리지역은 개발 및 보존의 성격에 따라서 이제 구분이 되어지는데요. 보존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적으로 나뉘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도시적인 측면이라든지 어떤 이 땅을 개발하는 측면에서 본다고 했을 때 바로 관리지역은 또 이 계획관리지역에 해당이 되는 요 땅이 바로
도시지역에 준하는 개발이 가능한 땅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보존 생산관리 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바로 계획관리지역을 용도를 찍는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같은 관리지역이라 하지만 보존관리지역과 그 생산관리지역은 토지이용에 대한 제한적인 그 성격이 강하지만 계획관리지역의 경우에는 개발적인 성격이 강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이제 투자에 임할 때 비도시조건에서는 계획관리지역을 많이 이제 투자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도시지역에 준하는 개발이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림으로 좀 살펴보면은 용도지역은 이렇게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나뉘어지게 되고요. 도시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과 농림지역은 뚜렷하게 도시지역은 도시 기능을 하는 땅이고 농림은 농사를 짓는 땅입니다. 그리고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산림을 보존하기 위해서 지정해 놓은 지역으로서 자연환경보전지역을 하는데요. 이처럼 도시지역과 그리고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중간적인 성격으로서 개발이 될 수 있는 지역과 그리고 약간은 보존할 수 있는 지역을 세분화시켜서 보존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 지역으로 나뉘어지게 되는데요. 이처럼 계획관리 지역은 도시적인 성격이 강해서 위쪽에 있는 도시지역과 연계해서 개발이 가능한 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자체만으로도 그 용도 지역에 대한 건폐율, 용적률이 적용이 되는 것이 있는데요. 지금 관리지역 같은 경우는 도시지역 같은 경우는 물론 주거지, 상업지역, 공업지역 같은 경우 이제 볼 경우에 건폐율과 용적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상향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관리지역 중에서도 보면은 그리고 이 도시지역에 있는 이 자연녹지라 하더라도 건폐율이 20%에 용적률 100% 정도 적용을 하고 있지만 비도시지역 안에서 관리지역에 있는 이 계획관리지역은 건폐율이 40%라고 하는 어떤 장점을 가지게 됩니다. 즉 내가 땅이 100평이 있을 때 바닥 면적을 40% 정도 활용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상당히 넓게 땅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효율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도시조건에는 이 관리지역에 대한 선호도가 상당히 강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관리지역과 이 도시지역과 바로 인방에 붙어서 개발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제가 그 만경 쪽에 이제 진행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때 바로 이 새만금 신항만과 그리고 연결되는 여기가 지금 새만금 신포항 앞에까지가 이 도로가 동서 이축도로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일부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 도로는 일찍이 착공을 해서 이제 많은 공정률을 보이고 있고요. 최근에 착공을 시사하고 있는 부분들이 바로 이 새만금 이쪽 부분에서부터 그 전주까지 연결되는 이 고속도로가 사업비 한 1.5조 원 정도 투자가 이루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해마다 한 3천억에서 한 4천억 정도가 집행이 될 텐데요. 이 도로가 이제는 착공이 되고 그 완공이 되는 시점에서는 한 2023년도 즉 잼버리 대회를 앞두고 이 도로의 완성도를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도로가 개통이 되면 아무래도 이 도로하고 연계가 되어 있는 요 지역들이 수혜가 상당히 많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바로 그 지역이 김제권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김제권은 최근 들어서 이 도로 새만금 전주 간 이 도로의 영향권과 더불어서 지금 배후도시 용지로 찍혀져 있는 지역이 이제 화포지구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바로 이 지구가 현재 여기 군산공항을 확장을 해서 예비 후보지로 되어 있는 새만금 국제공항 후보지하고 요 지역과 요 지역이 현재 경합을 벌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쪽에 군산공항을 확장을 하는 지역은 아무래도 새만금하고 너무 인접해 있다 보니까 좀 약간 이제 문제점을 또 시사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최근 들어서는 김제 배후지역, 그러니까 새만금 배후지역으로 김제 찍어놓은 요 지구, 화포지구라고 하는 요 지역, 이 지구가 새만금 국제공항이 들어올 수 있는 가장 적합지가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얘기들이 돌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바로 그 타당성 조사, 그 사전 타당성 조사에 의해서
그 예산안 집행이 된 5억 원 가지고 이제 이것저것 조사를 통해서 최종 후보지가 선점이 될 텐데요.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올해 안에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국제공항이 신설이 돼서 그리고 개항이 되는 그런 시점이 바로 2023년도 잼버리 대회가 개최가 되고 있는 요 부분 앞두고 개항이 돼야 되기 때문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착공을 해야 되는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도 좀 늦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게 어느 정도는 정부에서는 입지가 어느 정도는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최종 후보지가 결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됐을 경우에 새만금 국제공항이 들어왔을 경우에 미치는 파급 효과는 당연히 새만금 이 남북 삼축도로하고도 연계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동서 이축도로와 이 남북 삼축도로하고 연계되어 있는 도시지역에 있는 주거지역 또 상업지역 또는 도시지역 인방에 있는 계획관리지역까지 확장이 됨으로 해서 지가 상승이 많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례로 제주도 같은 경우 성산포에 제2국제공항이 이제 들어오게 되었는데요. 국제공항이 들어오는 어떤 그 주변 그 인방들은 땅값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런 걸 보더라도 공항이 들어갔을 때 공항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공항 배후 지역이 개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 영종도 같은 경우 보더라도 영종도 섬이라고 하는 이 섬이 국제공항이 하나가 들어감으로 해서 그 주변 일대에 많은 기업들이 유치가 되었고 뿐만 아니라 많은 주거지들 그리고 산업단지들 그리고 이런 어떤 상권들이 형성이 되었음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이 배후용지인 이 화포지구에 국제공항이 들어간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김제권에서도 새만금 배후지역으로 낙점이 된 지역이었는데 공항으로 밀린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 공항 이 주변 바운드리 이쯤으로 해서 배후 도시 용지를 이 용지가 국제공항으로 들어감으로 해서 당연히 다른 지역 후보지가 선점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요. 바로 이 부분들이 공항과 연계해서 신도시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논리가 성립이 됩니다. 그러므로 배후용지 이 주변, 그러니까 화포지구 바로 주변 일대에 그리고 이 동서 이축도로하고 연계해서 그 새만금 배후 김제 신도시가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이 이 주변에 있는 이 만경읍하고도 가장 연계가 되기 때문에 만경읍 소재지에 있는 그 주변에 있는 땅들이 아무래도 땅값이 많이 올라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조심스러운 예측을 우리는 해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새만금은 바로 지금 4차 산업혁명의 그 전진기지로서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지금 중국과 한중 특구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지금 중국에서 우리나라의 4차 산업혁명과 우리나라의 어떤 반도체 기술과 연계해서 지금 협력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키워드로 본 새만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지금 여러분들과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전진기지로서 한중 협력 특구가 들어오고요. 새만금 사업과 연계해서 개발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 4차 산업혁명은 가장 핫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인공지능과 자율주행은 물론 사물 인터넷을 활용한 기술 개발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한편 중국도 마찬가지로 AI 산업이 두 자릿수 성장률을 유지하며 세계 위로 기록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같이 중국과 한국과 그리고 연계해서 기술 표준 글로벌 시장을 공략을 한다라고 하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전략적인 요소가 발생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중 간 사람과 돈, 물자가 자유롭게 이동하는 교역, 투자 협력을 함으로 해서 새만금은 전 세계 시장으로 진출하는 중국 기업에게도 중국에 진출하는 국내의 기업에게도 최고의 투자 거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예전에 2018년 2월 9일날 한중 새만금 경제특구 조성 협상이 재개가 되었습니다. 그 전에 한중 특구는 이제 지정이 되었었는데요. 사드 문제로 인해서 소강 상태에 있다가 최근 들어서 김동연 부총리에 의해서 2018년 2월 9일날 경제특구 조성 협상을 재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3월 15일날 우리나라 중국 지방정부 간 경제통상 협력 채널을 본격 재가동을 함으로 해서 중국과의 어떤 상호 개발 협력이 상당히 무르익어가고 있는 단계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중국은 우리나라와 연계해서 4차 산업혁명의 전진기지로서 같이 협력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 역할을 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그러한 부분들이 김제하고도 연계가 될 수가 있겠는데요. 왜냐하면 김제하고 연계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김제 또한 이러한 4차 산업혁명을 AI 기술이라든지 이런 스마트 기술을 활용을 해서 그런 신시가지를 조성을 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제가 일찍이 말씀을 드렸던 대로 이 화포지구에 신공항이 들어가고 화포지구와 연계해서 화포지구가 공항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아무래도 김제권에서는 화포지구의 이 국제공항과 연계해서 신시가지, 신도시를 확장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봤을 때 바로 이 동서 3축을 연계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화포지구 바로 밑에 광활RC를 끼고 신시가지가 조성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이지 않겠느냐. 물론 들어가지 않아도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도시적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이 만경읍은 이 공항으로 인해서 당연히 도로망이라든지 이런 SOC 사업이 훨씬 더 많이 보강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만약 신도시까지 얘기가 된다라고 하면 그런 배후 지역으로서 충분하게 신도시 어떤 기능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이 만경읍 도시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바로 이 동서 2축과 연계가 된다라고 하면 뿐만 아니라 이 남북 3축하고도 연계가 되기 때문에 사통팔달 이 교통망이 구축이 됨으로 해서 많은 인구 유입 효과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이렇게 확장을 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요, 바로 요 지역이 이제 국제공항 이제 후보지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이 도로가 새만금에서 전주까지 가는 이 고속도로가 이제 올해 착공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광활RC를 끼고 화포지구에서 밀렸기 때문에 바로 이 하단 쪽 어딘가에는 당연히 신도시 얘기가 더불어서 나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기대 심리가 작용하는 지역에 이 만경읍이 소재가 돼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만경읍은 이런 저수지를 끼고 있는 명품 도시로 개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엿보여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더 지도를 좀 확인을 해 보게 되면은요, 바로 화포지구가 인접해 있는 지역이 있고요. 이 화포지구와 바로 연계해서 도로망들이 구축이 많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수지를 끼고 주거지하고 상업지역이 분포도가 이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공업지역 그리고 이 외곽으로는 자연녹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바로 이런 부분들도 자연녹지 쪽으로도 주거지라든지 도시적 기능이 확장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더 확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확장을 해보게 되면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려고 하는 땅은 상업지가 있습니다. 상업지가 있고 항상 이제 상업지가 이제 메인으로 지키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주변에 이제 2종 일반 주거 지역이 지키게 됩니다. 2종 일반 주거 지역이 지켜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외곽에 보면은 요렇게 요 색깔이 지금 계획관리 지역이 있는데 요 계획관리 지역을 보게 되니까 주거지하고 상업지역하고 인방에 붙어 있는 계획관리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 계획관리 지역 자체만으로도 비도시지역권에서는 도시적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개발 가능성이 상당히 높이 평가할 수가 있겠는데요. 근데 이 계획관리 지역 중에서도 바로 2종 일반 주거지역하고 바로 붙어 있어서 도시적 기능을 활발하게 이룰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지금 소개할 수 있는 땅은 바로 이렇게 2종 일반 주거지역하고 붙어 있는 요 계획관리 지역에 있는 땅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는 이게 사진을 보게 되면 현재는 이렇게 이쪽 주변으로 해서는 도시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도로를 따라서 지적도로를 따라서 이렇게 땅이 현재 답으로 쓰고 있지만 당연히 도시가 팽창이 됨으로 해서
그리고 새만금 국제공항과 더불어서 새만금 전주 간 고속도로가 또 개통이 되고, 그리고 배후 지역에 김제 신도시까지 만약에 들어간다라고 가정을 한다라고 하면, 이런 어떤 계획관리 지역은 향후에 건축행위가 이루어지는 땅으로 바뀌어짐으로 해서 집가 상승을 견인할 수 있는 땅으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 드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광활하게 그리고 확 튀어진 그런 땅으로, 개발도 훨씬 더 용이한 땅으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적사항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바로 요 부분에 해당이 되는 요 부분까지는 이제 2종 일반 주거 지역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요 지역이 바로 계획관리 지역에 해당이 되는데, 그 상단에 보시게 되면 이 노란색으로 찍혀져 있는 요 도로는 지적도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상당히 지적도로 자체도 도로가 상당히 넓습니다. 넓고, 그리고 안쪽에 보면 이제 국어가 있는데, 국어 또한 마찬가지로 현재 김제시 소유에 있는 땅이기 때문에 향후 이 계획도로가 개설이 된다라고 하면 요 땅은 도로로 활용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4번 필지와 3번 필지와 2번 필지는 향후에 건축행위가 가능한 땅으로 바뀌어질 수가 있으므로 해서 상당한 집가 상승폭을 기대할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획도로가 이렇게 지나가게 되는데요. 계획도로가 지나가게 됐을 경우에 바로 이 5번 자리 같은 경우는, 5번 자리는 2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2종 일반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이제 보상을 받고 나오게 됩니다. 저렴한 가격으로 제가 분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남아있는 이 땅도 보상을 매수 청구를 할 수도 있고요. 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땅을 고려를 한다라고 하면 이 땅은 상당히 큰 역할을 할 수가 있는 땅으로 바뀔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밑에 하단에 보면 이 노란색 또한 현재 지적도로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1, 2, 3, 4번 모두 상단에 있는 지적도로와 그리고 하단에 있는 지적도로하고 접하기 때문에 투자 가치가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바로 또 2종 일반 주거지역하고 붙어 있기 때문에 이 용도가 확장이 됐을 경우에 용도 지역에 대한 변경에 대한 어떤 기대 심리도 숨겨져 있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번 필지, 2번 필지, 3번 필지, 4번 필지, 5번 필지 이렇게 총 5필지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고요. 각 필지별로 분양가는 좀 다 틀립니다. 땅의 어떤 특성상 도로의 접근성, 그리고 이제 평수, 금액 뭐 이런 것들 모두가 좀 다양하게 책정을 해서 이제 분양을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이렇게 김제권에 해당이 되는 이 만경읍에 대해서 이 물건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간단하게 다시 정리를 하자 그러면, 이 만경읍은 현재 얘기가 진행이 되고 있는 국제공항하고 인접한 지역이고, 뿐만 아니라 새만금 전주간 고속도로의 가장 수혜지이며, 그리고 신도시가 얘기가 된다라고 했을 때 가장 황금벨트라고 하는 지역에 해당이 되는 지역으로서 현재 비도시조건에서 도시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계획관리 지역이며, 그리고 2종 일반 주거지역하고 붙어있어 향후 용도지역까지도 변경이 될 수 있는 아주 가능성이 있는 높은 지역에 있는 땅이다 라고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상당히 투자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땅을 한번 잘 연구 한번 해보시고요. 궁금증이 있으시고 의문이 있으시거나 또는 분야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 회사에 전화 주시면 저희 전문가들과 함께 통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